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5년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F사의 F모델. 매끄럽고 정교한 디자인의 차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F사를 상징하는 이것이었다.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이제는 운전자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성향까지 보여주는 자동차. 그런데 이 자동차에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활용점 같은 요소가 있다. 바로 엠블럼이다. 인류의 발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4년에 약 12억 대를 돌파했고 2035년엔 약 20억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자동차에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고유 식별 표시가 있다. 본닛이나 그릴 또는 트렁크 문에 부착돼 자동차의 가치를 알려주는 엠블럼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엠블럼은 중세 기사들이 전쟁터에서 피하 식별을 위해 방패에 새겨넣었던 문양에서 유래됐는데, 오늘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브랜드의 성격과 철학, 가치관까지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엠블럼은 브랜드 파워를 의미하기도 한다. 2011년 3월 GM 대우는 글로벌 브랜드 G사로 사명을 바꾼 후 자사 모델에 C 브랜드를 전격 적용하고 일명 나비 넥타이를 상징화한 엠블럼으로 교체했다. 이후 2011년 10월 말까지 8개월간의 국내 누적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20.8%나 상승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전체 자동차 내수 시장이 2%가량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C사 엠블럼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산차를 외제차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는 엠블럼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엠블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회사의 이름 전체나 이니셜을 택한 경우가 약 48%,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을 택한 경우가 약 36%,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문양이나 동물을 차용한 경우가 약 16%를 차지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문이나 배지, 심벌 등을 뜻하는 말 엠블럼은 기업이나 제품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기통 엔진으로 바퀴를 구동했던 초창기 자동차에서는 엠블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등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각양각색의 엠블럼도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엠블럼은 차의 품격이나 브랜드의 지향점을 암시하는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엠블럼의 위치가 대부분 엔진 후드의 앞쪽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엔진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 라디에이터가 등장한 이후부터다. 1910년에서 20년대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라디에이터 앞에 그릴을 씌워 멋스럽게 꾸몄는데, 그릴 전면부에 자사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부착했다. 또한 상징물을 제작해 후드탑을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범선의 뱃머리에 붙던 조각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지금까지 멋진 후드탑 엠블럼으로 유명한 것은 R사의 전통 엠블럼인 환희의 여신상, 즉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이다. 바람결에 원피스 자락을 부드럽게 휘날리는 이 여신상이 R사 모델에 부착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부터다. R사의 이미지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당시 R사의 전무이사 클라우드 존스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던 찰스 사이크스에 의뢰해
여신상 엠블럼을 탄생시켰다. 이후 이 엠블럼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창립자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의 이니셜을 담은 WR 로고와 함께 초호화 자동차의 대명사인 R사의 대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백금으로 만들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고가의 예술품 대접을 받고 있는 엠블럼 환희의 여신상. 하지만 실제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LED를 단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가 그 소재라고 한다. 엠블럼의 가격만 약 600만 원. 고가인 만큼 간혹 절도범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한 힘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본위단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장식품 역할이 부각된 R사의 환희의 여신상 엠블럼과는 달리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함축적인 의미를 엠블럼에 담기도 한다.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A사의 엠블럼은 4개의 고리를 일렬로 연결한 모양이다. 각각의 동그라미는 1930년 아우토 우니온이란 이름의 단일 회사로 합병된 독일 삭소니 지방의 군소 브랜드인 아우디, 단더러, 호르히, 데카웨를 의미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 자동차 그룹인 V사에 흡수된 아우토 우니온은 당시 4개의 군소 브랜드 중 비교적 발음이 쉬운 아우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불리우고 있다.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B사의 엠블럼에도 회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하늘에서 땅으로, 두 바퀴에서 네 바퀴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엠블럼은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던 내력을 담고 있다. 엠블럼의 기본 형태는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여기에 B사 본사가 있는 바이에른주의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과 알프스의 흰 눈을 상징하는 흰색을 적용해 B사의 엠블럼을 완성했다. 몇몇 기업의 경우는 하늘의 별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스페인어로 우아하다는 의미가 담긴 독일 엠블럼은 1916년부터 사용된 세 국제 별로 각각의 별은 육해공을 의미한다. 초창기 벤츠와 함께 다임러 벤츠를 세웠던 고틀리프 다임러가 육지, 바다, 하늘에서 최고가 되자는 의미로 만든 형상이다. 그러나 다임러의 염원과 달리 최근에는 품격, 부, 신뢰를 상징한다고 한다. 일본 자동차 S사의 엠블럼 속에도 6개의 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6회사가 합병해 설립한 S사의 모기업 H중공업의 탄생을 의미한다. 가장 큰 별은 H중공업, 나머지 작은 별들은 합병된 회사들을 가리킨다. 설립 배경이 명확하게 담겨있는 엠블럼과 달리 C사의 엠블럼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이 회사의 보타 엠블럼은 1913년 후반 C사의 공동 창업자인 윌리엄 듀란트에 의해 소개됐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은 듀란트가 1908년 나비 넥타이가 그려진 프랑스의 한 호텔 벽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의 주장은 다르다. 1929년 듀란트의 딸 마거리는 나의 아버지라는 책을 통해 듀란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동차 로고를 수차례 디자인했다고 주장했고 1986년 그의 아내 캐서린은 1912년에 신문을 보던 듀란트가 어떤 디자인을 보고는 우리 회사 엠블럼으로 안성맞춤이야 라고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분명한 그 유래와는 달리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나비 넥타이는 C사의 금색 보타이라는 점일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H사의 엠블럼은 타원형의 원 안에 사명의 첫 글자인 H를 약간 기울인 모습인데, 여기서 원은 차를 상징하고 안쪽 H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으로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와 노사의 화합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5년 자동차 제조업체 규모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일본의 키사 엠블럼 또한 큰 타원 1개와 그 안에 작은 타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 세로로 겹쳐진 내부의 작은 타원은 키사의 앞 글자인 동시에 고객과 브랜드 간의 신뢰 관계를 뜻한다. 이니셜 못지않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엠블럼은 동물을 형상화한 것들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J사. 오토바이 광이었던 윌리엄 라이언스와 윌리엄 웜슬리가 1922년 공동 창립한 이 회사의 이름은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였다. 초창기 사이드카를 생산했던 이 회사는 1935년 차체가 큰 포드와 세단을 처음 선보이면서 사명을 SS 카즈로 바꾸었고, 사이드카는 죄비를 뜻하는 스왈로우로, 자동차는 SS 제규어 브랜드로 각각 나누었다. 그리고 이때 제규어 모양의 은색 엠블럼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독일 히틀러의 친히 되었던 SS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 때문에 사명을 SS 카즈에서 J사로 변경하게 된다. 평소에는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이지만 먹잇감을 발견하면 맹렬한 속도로 달린다는 제규어. 그런 특성을 반영한 J사의 제규어 엠블럼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도 도로에서는 엄청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슈퍼카 하면 떠오르는 3대 브랜드, 독일의 P사 그리고 이탈리아의 F사와 L사. 각각 개성이 뚜렷한 이들 브랜드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스포츠가 전문 브랜드라는 점. 둘째, 동물로 엠블럼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엠블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이 세 회사가 운명처럼 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브랜드 P사와 F사. 두 회사의 엠블럼에는 공통적으로 노란 방패 안에 도약하는 검은 말이 그려져 있다. 엠블럼 속에 쓰여있는 스투트가르트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P사의 엠블럼은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스투트가르트 시의 문장에서 유래했는데, 이 도시는 10세기 기병대를 위해 말을 사육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중심의 스투트가르트 지역에 문장을 배치하고 그 주변은 11세기부터 1918년까지 독일 남서부를 근거지로 했던 비르텐베르크 왕국의 국기와 문장으로 감싼 P사의 엠블럼은 P사 또한 명차의 고향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P사가 말의 고장인 슈투트가르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이탈리아의 명차 F사 엠블럼의 검은 말은 F사의 본사가 있는 도시 마라넬로와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P사의 연고지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3번에 걸친 운명과도 같은 우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F사 엠블럼의 검은 말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비행사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전투기에 그려져 있던 것인데, 그가 원인불명의 사고로 사망한 후 잔해 속에서 발견된 말 그림은 유품과 함께 그의 집으로 전달됐다. 이후 바라카의 어머니는 일명 까발리노 람판테, 즉 도약하는 말의 그림을 1920년대 초반에
알파로메오의 레이서로 활약했던 F사 창업자 엔초 페라리에게 전달하면서 행운을 빌었는데 1947년 F사를 창립한 엔초 페라리는 이 말그림을 노란색 방패 문양과 조합해 브랜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바라카에 도약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바라카가 전쟁 중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그가 격추시킨 독일 전투기에 그려진 말을 보고 자신의 전투기에도 그려 넣었다는 설이다. 그리고 당시 그가 격추한 독일 비행기의 비행사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F사와 말의 고장 슈투트가르트와의 첫 번째 우연이다. 두 번째 우연은 검은 말 아래 노란 바탕색이다. 스투트가르트시의 문장과 F사의 엠블럼, 역동적인 말과 색상이 닮아있다. 스투트가르트에서는 이런 말을 이용한 문장을 이미 12세기부터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엔초 페라리는 F사 엠블럼의 바탕을 노란색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고향이자 F사 연구지였던 모데나 지역의 상징색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모데나의 문장과 깃발의 주 색상인 노랑, 그리고 독일 스투트가르트 문장의 주 색상인 노랑, 두 지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일치는 기막힌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우연은 이름이다. F사 엠블럼에 SF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는데 이는 엔초 페라리가 1929년 직접 창단한 레이싱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약자다. 스쿠데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마구간을 뜻한다. 한편 독일의 도시 스투트가르트는 말을 의미하는 스투텐이란 단어와 정원 또는 목장을 의미하는 가르텐이란 단어가 합쳐 생긴 이름으로 슈투트가르트란 말 목장을 뜻한다. 결국 슈투트가르트와 스쿠데리아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필연적인 우연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사가들은 이 두 브랜드의 엠블럼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심지어 F사가 P사의 엠블럼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의 P사가 자사 차량에 엠블럼을 부착하기 시작한 1953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탈리아의 F사가 지금의 엠블럼을 사용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 만큼 호사가들의 주장은 낭설일 가능성이 높다. 최고 속력 시속 300km 이상, 제로백 4초 이하, 최고 출력 400마력 이상의 고성능 슈퍼카 브랜드들 사이에는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는 두 회사가 있다. 이탈리아의 F사와 L사다. 본인이 황소 자리를 타고 나서인지 람보르기니는 자사 모델에 유명한 2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2의 사육사인 돈 안토니오 미우라가 키운 황소 중에 한 마리였던 가야르도. 1943년 멕시코의 유명한 투사 펠릭스 구즈만을 죽인 싸움소 레벤턴. 1879년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열린 투 대회에서 투사 라파엘 몰리나 산체스의 칼에 24번이나 찔리고도 죽지 않았던 황소 무르시엘라고. 1879년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명성을 떨친 투 우라칸 등은 엘사의 고성능 슈퍼카 모델명으로 부활해 도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람보르기니가 슈퍼카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엔초 페라리에 대한 경쟁과 오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원래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 최대 트랙터 회사의 경영자였다.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여러 대의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인 페라리 250 GT의 클러치에 문제가 있어 F사 창립자 엔초 페라리를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엔초 페라리는 람보르기니에게 당신은 자동차를 몰 사람이 아니니 가서 트랙터나 몰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화가 난 람보르기니는 공장으로 돌아와 직접 페라리 250 GT의 클러치를 분해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 클러치의 제조사가 자신의 트랙터형 클러치를 공급하는 회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창고에서 부품을 가져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에 힌트를 얻은 그는 F사 엔지니어들은 물론 F사와 앙숙 관계에 있던 A사의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을 영입해 1963년 5월 F사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 마라넬로와 그리 멀지 않은 산타가타에서 회사의 문을 연다. 이것도 모자라 제1사측을 무조건 F사보다 빠른 자동차로 정했다. 당시 엔초 페라리에 대한 람보르기니의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엔초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대결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고 지금까지 두 회사는 세계의 라이벌로 불린다. 하지만 람보르기니 오기와 집념은 미드십 스포츠카 시대를 싹 틔웠고 12기통 엔진 출력 싸움의 불씨가 됐으며 헐윙 도어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엔초 페라리에 대한 람보르기니의 서력전은 가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실패했다. 생전에 그는 엔초 페라리가 90세까지 살았으니 나는 91세까지 살아 페라리를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199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오늘날 슈퍼카 탄생이 밑거름이 된 도약하는 말과 성난 황소의 한판 대결. 두 회사의 창립자는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두 브랜드 간 선의의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일명 자동차의 신분증으로 불리는 엠블럼. 자동차 브랜드의 가치는 물론 비화까지 담고 있는 이 작은 상징물이야말로 인류 자동차 산업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동차 본닛이나 후드 톱 위에서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을 과시해온 엠블럼. 그런데 최근 J사 컬렉션, M사 컬렉션, H사 브랜드 컬렉션처럼 엠블럼은 자동차 액세서리 디자인에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브랜드의 상징물을 넘어 브랜드의 홍보와 광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엠블럼. 도로를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 엠블럼이 어떤 비화를 써내려갈지 그 또한 궁금해진다. 뉴요커 3천만 명이 즐겨 먹는 스시.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한 접시에 스시가 짝으로 나오는 이유. 초당 8cm로 움직이는 회전 스시 비밀. 스시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삼초의 미학. 스시의 비밀이 궁금하다면